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무대에 모시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송인규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인규입니다. 제가 교수된 지는 10년이지만 교수되기 전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장관님도 계시고 그런 자리이긴 했지만 분들 놓고 제가 강의도 연습을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되게 좀 떨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게 맞나?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공부해야지 지금 제가 그 돈을 많이 번 분들 앞에서 제가 코인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제 뭐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원래 투자하는 일을 평생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나락돈 150조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일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저를 만나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려야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우정사업본부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가가지고 투자 컨퍼런스를 하는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교수가 됐는데 제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수가 됐으면은 아마 그냥 투자론을 강의를 했을 텐데 제가 기술 투자를 강의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술 투자가 뭐지? 라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기술 투자는 기술 더하기 투자야라고 이제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제 고려대학 MOT에 한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을 만나게 됐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강의만 했었는데 코인 가격이 하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투자 교수이고 투자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코인이 뭐냐, 또 오르는 거냐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과목을 만든 것이 2019년도에 학교에 이제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해 학교의 최고 영양자 과정을 만들었다가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제가 비캐피탈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변신을 하는데 2023년도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인공지능을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한 학기는 인공지능을 강의하고 다른 한 학기는 인공지능 플러스 블록체인 두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이번 학기를 하는 것이 이제 투자자를 위한 인공지능 과목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블록체인, 코인 투자에 대한 강의도 물론 이제 제가 하지만 인공지능 이용한 코인 투자
뭐 이것을 주제로 강의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빨리 마치고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그러니까 다 모자라는 거고요. 그걸 오늘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거는 어렵고, 더군다나 이 블록체인, 코인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빨리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매 학기마다 학기 시작할 때하고 끝하고도 강의 자료가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쪽 시장에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변혁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이제 앞서 가지고는 밸류에이션,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중요한 코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큰 건 세상을 바꾸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쪽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가져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에는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우선은 코인 마켓 캡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코인 마켓 캡에서 이제 저는 이제 1위부터 20위 정도까지 코인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거래소의 역할도 하고 있고, 메인넷의 역할도 하고 있는 두 가지 코인으로 중요한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3분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넷이라고 불리는, 레이어 1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BNB도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론, 카르다노, 이런 것들, 수이, 아바란체,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꿀 때 비트코인이 만들었던 1세대 코인에서 그 이후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탑재하고 2세대, 3세대 코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코인들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코인들이 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판별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리퀴드도 거래소 코인이고요. BNB도 거래소 코인이고요. 이제 원래는 20위권에 항상 안에 들어있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 디파이의 유니스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래소 코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게 굉장히 독특한 체인링크, 오라클이라고 불리는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토큰화가 된다고 할 때 그 가격을 항상 누군가가 트래킹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줘야만 되거든요. 그거를 담당하게 될 체인링크, 이런 이제 특성을 갖는 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래로 내려가면 뭐 무수히 많은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탑 20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봤겠지만 비트코인을 볼 때 이제 이 차트를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이 차트를 제일 많이 보는데, 이 차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영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12만 불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축이 1원에서 2원 돼도 100%가 오르는 거고요. 10만 불에서 20만 불이 돼도 100%가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는 100%가 오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이 이렇게 큰 변동폭이 있을 때는 이 차트를 보면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타임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로그.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축이 10배씩으로 늘어나는 차트로 봤을 때
일정하게 오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을 앞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10만 불에서 20만 불을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 50만 불을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 100만 불을 간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제시한 근거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보면은 그거 어떻게 지금도 비싼데 어떻게 여기서 1억 원이 더 올라가고 어떻게 더 5억 원이 된다는 말이야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과거에 볼 때는 100% 오른다는 건 1달러에서 2달러가 올라도 100%고 10만 불에서 20만 불이 올라도 똑같은 100%인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배수로 올랐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코인들을 볼 때는 항상 이제 이것도 올타임으로 보고 이것도 이제 로그로 이제 파악을 할 때 좀 더 정확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컴페어를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교해서 그냥 제일 안전한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 이더리움을 내가 왜 사? 이런 관점에서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볼 때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을 볼 때는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은 여기 맥스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맥스 서플라이가 비트코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이제 거의 다 2,100만 개 중에서 9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행될 수 있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흘려거나 소실되거나 분실하는 코인의 숫자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 정해져 있고 이미 거의 다 나왔다. 앞으로 나올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너는 뭔데? 라고 할 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맥스 서플라이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격 상승에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큰 장애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다만 이더리움의 경우는 계속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를 감안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로서 가치가 뭐가 있어라고 이제 가격은 이렇게 항상 일부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이제 1,300원, 1,400원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고 그러면 얼마인가요? 1,500원이 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달러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만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프라이스 옆에 마켓 캡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봐야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가격이 오르면 가격도 오르고 마켓 캡은 오르는 건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 가격은 항상 이버린 근데 1달러인데 마켓 캡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 캡을 보고서 마켓 캡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돈을 계속 들고 와가지고 코인을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왔다가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테더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코인은 이제 굉장히 매력이 많습니다. 바이낸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바이낸스 거래하는 사람들은 잘 알 텐데 바이낸스 안에는 사실 거의 모든 기능이 다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수수료로 BNB 코인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이낸스 코인은 또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그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다 제공을 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의 이제 마지막 매력 바이낸스는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날 때마다 일정한 부분을 빼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낸스 코인을 들어갔을 때 여기에 맥서플라이도 여기에 이제 정해져 있지만 맥서플라이가 정해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처럼 거래가 많아서 계속 이익이 나면 이 컷 분기마다 이게 일정 부분을 가지고 바이낸스 코인을 가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발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리플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리플 같은
또 어려운 코인을 만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에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도구이고 여기 제미나이 보면은 항상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급에 상당하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초안을 만들어줘요. 보고서를 나는 이러이러하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이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볼 때 쭉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넣고 싶은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연구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한테 일을 시켜놓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 또 이제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챗GPT를 가서 챗GPT의 여기 왼쪽에 Explorer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GPT에서 Explorer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Explorer라고 하는 기능으로 가면 여기에는 선수들이 앱 같은 걸 다 만들어놨어요. 이 중에서 크립토 전문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제일 위에 뜨는 것도 크립토를 하는 모든 투자에 대한 선수이긴 한데 이제 크립토라고 치면은 여기는 선수들이 이제 그 GPT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프롬프트를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못해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 크립토 트레이딩 앤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물어보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얘는 자기 자신이 이미 선수고 아까 이제 그냥 제미나이의 경우는 뭐를 물어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컨펌을 해주면 길면 10분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얘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이렇게 쭉 답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개요가 나오고 투자 전망이 장점이 나오고 리스크가 SEC의 법적 분쟁 그다음에 이제 법적 분쟁은 거의 다 해결됐고 이제 제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중앙 집중화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리플의 원죄라고 해야 되나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거고 이 중앙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사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상당 부분이 이제 좀 해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솔라나나 다른 것조차도 중앙 집중화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이긴 하나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EC 소송 됐고 CBDC 연기의 가능성.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빠져 있는 게 지금 제일 중대한 모멘텀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ETF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제공해주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 송금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리플을 가지고 리플조차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만들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송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됐을 때 사람들이 리플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면 얘한테 또 물어보면 돼요. 또 물어보고 그럼 얘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럼 얘한테는 이제 지금 답이 안 나왔는데 예, 한 10분 정도 걸리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 제가 리플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가장 핵심 이슈는 ETF인 거고요. 솔라나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송금 수수료가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송금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의 경쟁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 2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쓰는 모델로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면 솔라나는 이 자체 속도도 가장 빠르고 거래 수수료도 가장 낮은 거를 구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솔라나의 대항마로 새로 이제 부상이 된 것이 이제 수익인 겁니다. 수익. 그래서 이제 1세대 코인이 우리가 비트코인인 거고 2세대 코인이 이더리움. 근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더리움 류의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이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장점이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느리다, 거래 용량이 작다,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솔라나는 여전히 해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세대로 나온 것이 여기 있는 수이하고 에토스 같은 겁니다. 이제 수이나 에토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블록체인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그 이용자들한테 이제 쓰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포기를 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장 최근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열심히 많이 만들었다가 포기를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 있었던 팀들이 나와서 만든 게 여기 있는 수이하고 에토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메인넷이라고 볼 때 그 에토스, 수이하고 에토스를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먼저 만들어진 그런 메인넷들 뭐 이제 트론이랄지 아니면은 여기 헤데라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커다랗게 볼 때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어떤 것이 살아남을 것이냐 뭐 이제 이더리움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솔라나가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그럼 솔라나로 가는 거냐? 솔라나 ETF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에토스 수익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HSER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 매치라고 하는 이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코인마켓캡이 가장 중요한 사이트고 코인마켓캡을 볼 때 항상 로그 차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코인이든지 간에 비트코인이 아닌 거는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두 개를 가지고 봐라. 그다음에 발행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이제 XRP도 무한대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100조라고 이제 99 빌리언으로 이제 발행량이 이제 무한대는 아니지만 발행량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이슈도.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내가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나는 AI에 대해서 AI 코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AI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면 이제 AI 코인들만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비교할 수가 있고요. AI 코인이 아직 대박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나 새로운 코인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때 그거를 분석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제 코인마켓캡에 가가지고 그 테마를 찾아서 테마에 맞는 애를 가지고 상호 비교를 해야만 됩니다. 내가 새로 코인을 만들겠다고 할 때도 출발은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고
ICO를 하겠다라고 누군가가 뭔가 프로젝트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분석할 때도 이제 코인마켓캡에 가서 그 유사한 카테고리에 있는 잘 나가는 코인이랑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유니스왑하고 BNB는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이고 유니스왑은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대개는 시총 20위 안에 이제 올랐었던 건데 유니스왑은 많이 밀리고 있고 BNB는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퍼포먼스로 거래량이나 이런 거 볼 때 유니스왑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유니스왑은 사실은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거의 다 코딩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것이 이제 제일 뒤에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자 하는 다오라고 불리우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인링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블록체인은 일단은 오프라인에 있는 거는 블록체인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일단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상에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이 올라와요. 3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미술 작품을 NFT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미술 작품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온라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었거나 솔라나 같은 것에 올려가지고 코인을 찍어내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해킹이 안 되고 뭐 절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블록체인 상에서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블록체인 이전 단계에 온라인이 있고 그 이전 단계에 오프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올라와야 돼요. 어떤 것이 정확한 데이터인지를 검증을 하고 누군가가 확인을 해줘야지 되는 작업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오라클이라고 불리우는 문제인 거고, 이 오라클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이제 체인링크라고 하는 솔루션이 이제 가장 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RWA,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올 때 가격이 있고 가격이 변하고 여러 군데에서 가격이 나오고 기본이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라고 하는 게 다 오라클이랑 관련된 문제이고, 그건 블록체인 밖에서 존재하는 걸 블록체인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입니다. 이게 제가 블록체인 가장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이거를 찍어서 카톡방에 들어오면 진입할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정보를 이제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는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뭐 단기적인 뉴스나 장기적인 뉴스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올라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간이 되게 많이 됐는데, 제가 몇 시까지 앞으로 시간이 얼마 더 남았다고 보면 되나요? 10분.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 퀘스천. 질문까지. 네. 10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리포트가 하나자산운용하고 젠글이라고 하는 데에서 만든 리포트인데 4년이 지났어요. 제가 4년이 지났는데 지난 학기에도 이 강의자를 가지고 강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잘 만들었고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비트코인 탄생 10주년 그러니까 2022년 10주년 그 컨퍼런스를 고려대학교에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훨씬 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서울대 경제학과 발표하고 제가 발표를 하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집단적 환각 증세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풀어서 말하면은
다 뽕맞고 미친 놈들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나가서 저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배님 후배거든요. 자, 이제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가 다 이제 이쪽으로 왔고 이제 이 차트는 필요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제가 여전히 존경하는 워런 버핏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워런 버핏 말고는 없어요. 네. 이제 송금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송금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송금 기능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투자하는 가장 이유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하고의 상관관계가 낮다. 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140조 원을 가지고 투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채권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금해도 투자.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제일 먼저 분석하는 게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채권에는 뭐 70%는 가야 되겠나 60% 가나 그러면 주식에는 20%야 부동산은 10%야 이거를 제일 먼저 정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겁니다. 다른 자산하고의 관련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전망치도 이게 4년 전이지만 여전히 우리 돈나무 언니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여전히 50만 불 그러다 80만 불 이제 최근에는 80만 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은행들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이제 굉장히 높은 전망치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엘살바도르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에 살면 해외 송금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나라 통화를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해외 돈을 보내려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료에 제일 앞부분에 이제 빠진 부분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수요를 가지고 이제 그 분석하면 된다라고 해서 수요가 어디 있지? 그래 송금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 통화의 자유도가 낮은 나라 국가에서 뭐 그거를 자국의 기축통화 선택할 수 있잖아. 엘살바도르 같이 이런 식으로 수요 요인들을 하나씩 얘기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들어올 거야. 온라인 결제 시장이 있잖아.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금하고 비트코인 이 얘기도 나온 지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5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했었지만 그때는 다 웃었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야. 사람 진짜 다 웃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웃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은 다 디지털 골드라고 거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희소성이죠. 희소성. 금도 이제 거의 채굴이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 채굴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더하기 그런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나누기도 훨씬 쉽고 송금하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쉽고 그런 이제 그 딱 유일한 단점은 보는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하는 금반지나 금목걸이나 금귀걸이를 만들 수 없다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모든 측면에서 금이랑 같거나 오히려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가치평가 방법이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로그 차트로 보니까 거의 쫙 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해가지고 이제 플랜 B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스토크 플로우라고 하는 거 약간 가미해가지고 이제 뭐 10만 불, 100만 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기 이제 10만 불이라고 이제 4년 전에 10만 불 조달한다고 얘기해도 지금 10만 불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처럼 될 거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금의 시총 대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대거 편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ETF가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 ETF가 이미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거래소에 가가지고 계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사고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누가 보관하냐? 여러분들은 거래소에서 보관하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네가 뭔데 내 자산을 보관해? 네가 그 없어지면 어떻게? 나가는 보관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게 ETF입니다. 그래서 ET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10만 불 이상 넘어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ETF가 역할을 한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동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것들이 이제 끌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뒤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제가 10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핵심 이슈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하고 Q&A를 하는 게 차라리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요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수요는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메이저가 뭘까? 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은 집이죠. 그죠? 집으로 대부분 깔고 있는 거고 이제 청년 세대는 아예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전 송인규차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2년 전인가도 어떤 잡지나 인터뷰할 때 저 그때 뭐라고 했냐면 1%만이라도 비트코인 1%만 더 이상은 아니어도 좋아. 1%는 갖고 있어. 근데 그런 거 없나요? 근데 저 같은 전문가는 1%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10% 이상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엘로케이션 할 때 퍼센티지가 계속 늘어나는 이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 전체 재산 중에서 몇 프로인가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런 그러니까 이 투자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좋은 스토리가 열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 ETF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됐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리플하고 솔라나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올해 될 줄 알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 SEC 중요한 사람들 바꿨잖아요. 그래서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때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중앙화 요인 이런 것들이죠. 너무나 이제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코인을 사실 들고 있기도 하거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ETF가 그래서 확산이 이제 솔라나하고 이제 리플하고 솔라나 같은 것들이 되면 그 아랫단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될 거거든요. 근데 ETF가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데 가가지고 사고서 니들이 내 재산 갖고 있어 이런 거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믿을 수 있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보관까지 해주는 ETF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강의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내지는 CBDC 지금 CBDC라고 하는 게 죽었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 피아시라고 그런 전통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지금은 은행 예금을 가지고 거래소로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아마도 이제 모든 은행에서 다 예금을 취급하듯이 다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이 전통 금융의 세상을 디지털 세상이 잠식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테더는 1불짜리인데 이거 왜 보지 할 때 그게 중요한 이유는 돈이 들어가면은 시가총액이 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일이 이제 그냥 늘상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테더를 들고 있다가 그냥 코인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그 전에는 CBDC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통제를 하면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트럼프는 그런 거 잘하죠. 뭔 개 하고 이제 필요 없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CBDC 얘기가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려면은 달러를 가져가서 이 뭐 테더를 찍는데 뭔가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미국 국채로 보관하고 있으면은 미국의 달러에 대한 안정성 유지가 된다. 달러에 대한 그 경쟁력, 달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툴은 스테이블 코인이야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 생긴 거죠. 디지털 자산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송금도 더 좋고 가격도 오르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러면은 전통 자산은 반면에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은 무조건 달러 국채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찍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법이 지니어스 액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형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발의가 될 예정이고 어쨌든 현 정부는 굉장히 코인 우호적으로 저 정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코인을 사고 스테이블 코인을 늘상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다니다가 그냥 맘만 바뀌면은 그냥 뒷속 업비트로 보내가지고 바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코인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코인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들은 이미 벌어지는 것들은 RWA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얼 월드 에셋.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주제가 대체 투자라고 하는 걸 주제로 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투자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투자자는 주식하고 채권만 투자를 했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대체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그걸 썼는데 이제 대체 투자가 무엇인지 지도교수 논문 심사위원들이 너무나 잘 이제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체 자산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 논문을 쓰면서 만들었던 장표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바뀌는 건데 세상의 모든 거는 투자 대상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제가 코인 세상에 딱 발을 디디면서 이 장표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토큰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미 5년 전에 얘기한 거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곧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이 한 3년 전쯤에 이제 RWA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제 지금 국채부터 토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만든 장표인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의 자산의 종류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즈니스의 종류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코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회사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발행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ICO랑 관련된 시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법정 화폐가 이제 바뀌잖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증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코인으로 만드는 게 블랙락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채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블랙락이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금,
뭐 콘텐츠. 그래서 이제 저게 그 제일 먼저 콘텐츠를 가지고 미술 작품 같은 것들, 디지털 아트, 뭐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런 뭐 BAYC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림 한 장이 갑자기 디지털 파일이죠. 그림 디지털 파일 한 장이 갑자기 몇백억까지 갔었던 그런 적도 있죠. 그게 이제 콘텐츠, IP.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토큰화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상이 비즈니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디지털 자산이랑 관련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정부부터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거를 법을 만들려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증권이나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권이면 토큰이 불어인 겁니다. 이거죠. 증권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은 증권을 발행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절차를 증권회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서류를 제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증권입니다. 근데 너는 증권인데 이 절차를 왜 안 밟고 이 멋대로 그냥 ICO라고 간단히 해버렸어 안 돼 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있는 게 증권인 겁니다. 성격이 증권이면은 이거 아무리 토큰이라고 주장해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증권이야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허용해주겠다고 하는데 허용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액으로 해서 몇 억짜리 기껏해 몇십억짜리 아마 100억만 돼도 허용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인 거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세상이 열리게 되면서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될 거거든요. 자동화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완결은 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자동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을 가지고 거래를 완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벌어질 세상입니다. 인공지능도 블록체인 코인과 같이 이쪽 시장 크게 이제 바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요인은 항상 지켜봐야 되고 금리가 이제 트럼프 잠깐 금리 내리라고 하고 있고 이제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죠. 그럴 때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쨌든 이쪽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되도록까지 하고 혹시 뭐 Q&A가 할까요? 네. 제가 최근에 투자 제안을 받은 회사가 두바이 홀딩스입니다. 제 특허를 가져갈 때요. 업서블 스탠트라고 조선앤조선 이기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료공학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육성 못해요. 들리죠? 하여튼 박사님 오늘 강의 훌륭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공학도로서 비트코인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냥 상식으로만 좀 배웠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 하여튼간 제가 질문의 요지 뭐냐, 두바이 홀딩스가 나를 투자를 해서 특허를 가져간다는데 그 금액이 17년 전에 스위스에 산 게 1조 5천억이었어요. 그런데 발명자와 특허를 내면은 발명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특허를 가져간 사람 플러스 알파로. 근데 존슨앤존슨이 작전이 뭐냐? 3등을 했어요. 그래서 너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독점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와서 지금 두 번째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홀딩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큰 증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되면은 돈이 막 벌리는 그런 거잖아요.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식이지 토큰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토큰을 발행해서 이걸 토큰인 거 갖고 있으면 돈을 준다. 그래 다 증권이나 토큰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못합니다. 그건. 답이 됐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스테이블코인은 그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넣었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그 사이에 미국에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한국형